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물리화학 제15장 제4강입니다. 그래서 제15장 마그네틱 레조넌스 스펙트로스코피에 관한 내용인데 4장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론을 살펴봤고 또 구체적으로 FT NMR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ESR, 또 EPR, 엘렉트론 스핀 레조넌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커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15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D NMR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MRI 그것도 잠깐 살펴보고 솔리드 스테이트 NMR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NMR 스펙트럼 찍어보면요. 그냥 보통 NMR. 그래서 이게 스몰 프로틴 약 17kD 정도 되니까요. 아미노산이 한 150개? 그렇게 정도 되는, 글로빈 같은 것보다 약간 큰 그런 정도 스몰 프로틴, 작은 프로틴입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 보면 이게, 쭉 필드별로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NMR 스펙트럼을 통해서 수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프로톤 NMR이거든요. 수소들의 그 스핀 인터랙션을 통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면 그걸 통해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그런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는 좀 이거 원디니까 이거 갖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2디멘셔널 NMR을 통해서 구조를 좀 결정하는 게 좀 쉬워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이필드 500메가, 600메가 이런 NMR 스펙트로메타 사용을 해갖고 2D로 이거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단백질들의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요. 보통 단백질들의 구조를 아무리 커도 요새 바이러스도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로 해서 바이러스 구조도 밝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엑스레이로 크리스탈을 만들어요. 프로틴을 일단 정제를 해갖고 퓨어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크리스탈을 만들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 각각 원자들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아토믹 코오디네이트가 있으면 구조 알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탈이 되게 되면 크리스탈이 되면서 단백질 표면들이 서로 이제 붙게 되죠. 그리고 상호작 크리스탈 안에서 크리스탈 레티스 안에서의 상호작용 때문에 특히 표면에 있는 아미노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조가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모양하고 다르죠. 특히 원래 있는 모양은 아무리 그래도 바디 플루이드라든지 이 솔루션 상에 있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솔루션 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 거리를 그런 구조를 밝혀내면 좋죠. 그래서 NMR로 할 수 있는 건 2D NMR, 3D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D NMR에서는 그렇게 단백질들의 모양을 구조를 밝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와 수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수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를 다 모아서 컴퓨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맞춰보면 이 구조가 어떻다. 그러니까 솔루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탈 패킹에서 오는 그런 잘못된 오류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NMR에서 구조 결정하는 그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까지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서 이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핀 에코 테크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핀 에코 테크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일단 90도 펄스를 줬다는 거죠. 90도 펄스 주면 Z 방향에 있던 스핀들이 전부 다 Y축으로 X축에서 펄스를 줬으니까 이제 이게 다 꺾여요. 다 꺾여서 여기서 다 일단 처음에는 그 펄스를 딱 때려놓고 딱 끝난 순간에는 한 곳에 다 모여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베타는 베타대로 알파는 알파대로 이렇게 이제 릴렉스를 할 겁니다. 릴렉스를 할까요? 베타는 베타대로 알파는 알파대로 릴렉스해서 어떤 시간이 딱 지나요. 어떤 시간이 딱 지나면 시간 딱 지나면 펄스를 한번 다시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줄 적에는 파이 펄스를 줘요. 180도 펄스를 줘요, 이번에는. 180도 펄스를 주니까 여기서는 2분의 파이고 여기서는 파이 펄스, 여기는 90도 펄스, 여기는 180도 펄스.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겠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Y좌표는 반대로 마이너스 Y로 갈 겁니다. X좌표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래서 이쪽 같은 모양을 주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도
베타는 베타대로 알파는 알파대로 또 릴렉스 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만큼 가면 아까 여기서 여기만큼 펄스가 끝나고 여기서 여기만큼 갔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서 여기만큼 간 시간 후에 여기서 펄스를 줬죠.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가겠죠. 딱. 그래서 여기서 펄스가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간섭을 하든 뭐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스핀 에코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스핀이 있었고 또 주니까 반향이 이제 이제 가면서 이제 이게 같은 거 계속 가고 이것도 계속 가고 여기서도 한 번 만나고 또 계속 가고 이쪽에서도 한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나고 그래서 이 시그널이 계속 요 타임 간격을 주기로 이게 뭐 타워였다면 원 타워 여기서 타워에서 한 번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또 투 타워에서 나타날 거고 쓰리 타워에서 나타날 거고 이런 에코가 자꾸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게 타워였으면 이게 투 타워, 쓰리 타워 그렇죠? 예. 4타워 이런 식으로 에코가 근데 물론 이제 에코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스핀 에코 테크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이게 릴렉스 되겠죠. 점점점.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릴렉세이션 타임을 구할 수 있다. 근데 릴렉세이션 타임을 구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2D NMR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디멘셔널 NMR 원리는 뭐 스핀 에코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분의 파이 펄스 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럼 이게 릴렉스 하죠. 릴렉스 하는데 다시 뭘 하냐면 파이 펄스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스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로 상호작용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선 서로 커플링하는 스핀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커플링하는 스핀들은 뉴비가 있었으면 뭐 이 베타 스핀하고 알파 스핀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커플링 컨스탄트가 있어요. 그 커플링 컨스탄트가 있어가지고 커플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스핀이 서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프리퀀시도 반대가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상호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 때문에 결국은 그 파이펄스가 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2디멘셔널에서 하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은 이 서로 상호작용 커플링하는 스핀들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것이 2D NMR에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것은 상당히 디테일한데 프리스크립션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T1이라는 시간에 파이를 줬어요. 그럼 T1 후에 아까 2T1에서 에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에코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로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 T2를 우리가 결정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처음에. 그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타나요. 근데 이 파이 펄스 주는 것을 델타만큼 증가를 시켜요. 그럼 이 증가된 타임에서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되는 타임 허용을 좀 다르게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델타만큼, 3델타만큼, 4델타만큼 이 T1 타임을 파이 펄스 때리는 때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주는 그 어플라이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프리 인덕션 디케이를 자꾸 기록을 해요. 그걸 통해서 그거를 T1, T2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 T1이 있었고 이 인덕션 타임 T2가 있었고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인덕션 디케이니까 이거를 프리에 트랜스폼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또 T1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이 얻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파형된 것이 J분의 1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커플링 컨스탄트. 지금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이 두 개의 커플링 컨스탄트, 이 디스턴스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줬던 델타하고 그리고 이거하고는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정을 했고 이것도 이건 저기입니다. 이 두 개의 얘하고 스핀인데 그 스플리팅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쉴딩 컨스탄트였나요? 그게 시그마를 뭐라고 했죠? 케미컬 시프트가 달랐던 겁니다. 그 시프트하고 이거 인디펜던트니까 따로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D NMR에서 그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커다란 프로테인이면 이런 피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D 보면은, 이 델타 1, 델타 2 ppm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를 하는데, 이건 지금 한 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컨투어, 등고선도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건 프로톤이 이제 4가지 종류 프로톤이 A, B, C, D가 있는 거고, 그래서 A, B, C, D가 있는 거고, 이 선을 따라가면은 이런 라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1D 프로톤 시그널,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끼리 커플링 있죠. 이것끼리도 커플링 있죠. 이것끼리 커플링 있죠. 커플링 있는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얘하고 이거하고는 커플링이 없어요. 이거하고 이거 커플링 없죠. 이거하고 이것도 커플링이 없죠. 자, 커플링 있는 것들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커플링이 강한지 그것도 나타나죠. 이 인텐시티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갑자기 이런 그림 그리려면 조금 뭐한데, 여기 H가 있었고, 여기다 O가 있고, N, H,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로틴에 이제 CONH, 이렇게, C알파, 이렇게 이제, 가면, 이렇게 이제 2개의 수소가 있을 때, 이거의 커플링이 있게, 디렉트 커플링, 이런 경우는 디렉트 커플링 됩니다. 디렉트 커플링이 있으면, 이 커플링이 여기서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D 스펙트럼상에서 여기 뜬 거고 저기 뜬 거고 하면 이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건데, 반대로 여기 있었으면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겠죠. 그럼 이 대칭으로 나타내니까 이것이 근접하다, 얼마나 근접하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 같은 것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Correlated Spectroscopy에서 COSY, 코지 이런 말 해요. 헤테로뉴클리어, 이거는 수소 이렇게 동등한 거 하는 거고요. 헤테로뉴클리어는 N도 할 수가 있죠. 15 이런 거 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건 헤테로뉴클리어 코렐레이티브 스펙트로스코피, 헤트코지. 그다음에 노이즈는 뉴클리어 오버하우저 이펙트를 NOE를 사용하는 스펙트로스코피, NOE 코지, 노이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2D 디멘셔널 NMR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단백질 같이 이렇게 생체 폴리머들의 구조를 밝혀내 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NMR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은요, 이 솔루션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덤블링을 하면서 다 에버리지 되버리기 때문에 그 시그널 자체가 에버리지 시켜버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나오는 건데, 이 솔리드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이 시그널들이 상당히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샤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들이 파우더로 되어 있으면 다 제각각 랜덤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것을 어떤 특별한 각도, 여기서 이제 54.74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NMR에서 이 각도로 그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이 각도를 가지고 54.74도를 두고서 빠르게 스피닝을 해요, 샘플을. 빠르게 스피닝이 얼마나 빨리 하면 초당 한 5,000 프리퀀시가 되도록 5K 이상으로, 여기는 보통 5K, 4K, 5K 이상으로 돌리면 시그널이 샤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찍어보면은 이렇게 브로드해요. 뭔지 모르게 돼요. 그런데 이 스피닝 프리퀀시를 점점 그 각도에서 올리게 되면 0K, 그러니까 안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K, 그러니까 2,000바퀴, 4,000바퀴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돌렸을 때, 좀 지저분해서 안 돌렸을 때, 2K로 돌렸을 때, 4K로 돌렸을 때, 15K로 돌리면 샤프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매직 앵글이라고 말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NMR이 가능한 이유는 매직 앵글에서 스피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이제 샘플인데, CO 그룹의 아무튼 솔리드 스테이트에 찍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여기 있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토픽이 NMR 이미징, MRI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여기 나온 게
사람 뇌를 한번 찍었나 봐요. 그래서 찍었는데 이게 마치 토모그래피 한 것처럼 섹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왜 이제 이렇게 찍어지냐면 여기 생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H2O. H2O 있거든요. 이 프로톤이 있습니다. 이 프로톤이 그냥 일반적인 물에 있는 프로톤하고 조직이 있잖아요. 뭐 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피부 같은 바이올로지컬 티슈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 회색질, 그레이 매터도 있고, 그다음에 백질, 뭐 화이트 매터도 있고, 뭐 스피널 플루이드 이런 거 여러 가지 전디업, 후디업 하면서 그 조직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흡착을 한다. 아무튼 수화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 그 스핀이 그 뉴클리어 스핀이 반응하는 정도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결국은 뭐 이것도 에코 테크닉인데 그 릴렉세이션 타임이 이게 달라져요. 이 물 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0.1에서 수초까지 이렇게 T1, T2가 그 티슈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걸어요. 뭐 방향을 이렇게도 걸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면서 그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라는 건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은 좀 작은데 여기 가면 세지는 이런 그레디언트, 필드 그레디언트를 준다고요. 그러고서 프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릴렉세이션 타임이 다른 것을 감지를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테크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람 눈에는 너무 복잡한데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정육면체하고 스피어하고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 B1 방향으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주고요. 또 B2 방향으로도 그레디언트를 주고 B3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면 B1 방향에서 주고는 이 방향에서 보니까 이제 그 릴렉세이션 타임의 차이를 가지고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을 보였고 B1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였고 B2 방향에서 보니까 이거하고 동그랗게 보였고 B3 방향에서 보니까 이제 겹쳐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각 섹션별로 각 방향별로 종합을 해서 아까 같은 그 생체의 뭐 사진이랄까 약간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영상의학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점이 뭘까요? 샘플을 전혀 건들지 않죠. 마그네틱 필드 얼마 별로 전자기적인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생체 있는 그대로 영상 기술을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두서없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리에서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뉴클리어 마그네틱도 엘렉트론 스핀, 뉴클리어 스핀, 엘렉트론 스핀, 그래서 마그네틱 레조넌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15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